컴활 2급 자격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필기, 실기 한 권으로 통합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컴활 2급 합격까지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계 함수 중에서 뭔가의 개수를 세는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가 있고요. 조건에 맞는 거의 개수를 세는 카운트 ifs가 있습니다. 먼저 카운트는요, 범위 내에서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카운트 블랭크는 반대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카운트의 함수에서 말하는 숫자란 숫자 당연히 포함되고요. 논리값 true, false 이것도 숫자고요. 왜냐하면 0 아니면 1이니까. 날짜도 숫자고요. 따옴표 속에 들어간 문자, 즉 문자형 숫자도 숫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rue에 1, 그 다음에 참, true, 그 다음에 1이라는 문자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1 숫자고요. 참은 글자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true는 1로 바뀌니까 숫자고요. 1이라는 문자 또 1이니까 이것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3개라고 해서 3개의 3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됩니다. count if요.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unt if 그 다음에 범위를 주었고요. B2부터 B7요. 그리고 조건을 줬습니다. 0이 아니다. 0이 아닌 거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B2부터 B7의 영역에서 0이 아닌 거의 개수를 세서 반환합니다. count ifs요. 범위 1에서는 조건 1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범위 2에서는 조건 2에 맞는 그런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count ifs의 A1부터 A100 사이에서는 C1이 되고요. B1에서 B100 사이에서는 D1의 값과 동시에 동일한 그런 셀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통계 함수 중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에는 average A, 그리고 average if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verage 함수는 각각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요. 숫자만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average A는요,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구하는데 숫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텍스트, 그 다음에 false라는 것도 0이라는 값으로 바뀌어서 계산이 되고요. true는 1이라는 값으로 바뀌어서 계산이 되고요. 단 공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글자가 들어가 있다면 average와 average A는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verage if 함수요. 조건을 따질 조건 범위가 있고요. 계산을 해야 될 계산 범위가 있어요. 조건 범위에 있는 이 값이 주어진 조건과 같으면 해당하는 계산 범위의 값의 평균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average if 함수입니다. average ifs 함수입니다. 계산을 수행해야 되는 계산 범위가 있고요. 조건을 따져야 될 조건 범위가 있어요. 이 조건 범위 안에 있는 이 값이 이 조건 1과 맞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들의 평균을 내는 것, 바로 average ifs 함수입니다. 기존의 average if와 ifs의 함수의 차이는요, 이 조건 범위를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 함수 large, small은 계열 범위 내에서 k번째 큰 값을 찾는 거고요. small은 계열 범위 내에서 k번째 작은 값을 찾는 겁니다. 미니멈의 min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맥시멈의 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mode.sngl 이거는 최빈값을 구하는 거고요. median은 중간값을 구하는 겁니다. rank 이거 순서라는 단어죠. rank.eq는 순위를 구하는 건데 오더가 0이거나 생략되어 있으면 내림차순이고요. 오더가 1이면 오름차순입니다. 자, 이 랭크 함수는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하거나 확장성 있게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땐 반드시 이 범위를 절대 참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를 꼭 붙여서 절대 참조를 해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1400여 개의 문제로 구성된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시작이 다 D로 시작합니다. dCount, dCount A, dsum, daverage, dminimum, dmaximum이요. 두 번째는 각 파라미터의 배열이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두 번째는 필드열을 정의하고 세 번째는 조건 배열에서 조건식을 쓰는 식이에요. 다 똑같죠. 모든 함수들의 파라미터 배열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냐,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A1부터 뭐 F7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뒤지고 싶은 영역의 필드 열을 정의합니다. 이 내가 뒤지고 싶은 건 세 번째 열이다. 혹은 여기에 있는 제목을 쓰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필드의 열을 정의하고요. 세 번째는 이 조건식을 이렇게 엑셀에 배열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 배열이라고 해요. 자, db를 쓰고요. 두 번째는 필드 열을 정의하고요. 세 번째는 식에서 사용할 조건식, 조건 배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db를 정의할 때는요, 반드시 열 레이블을 포함해야 돼요. 이 db를 정의할 때 열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줄에 바로 다 열의 정의가 있죠. 이 열 레이블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dCount 함수요. 그냥 카운트 함수는 범위 내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죠. 그런데 dCount 함수는 db 함수에 정해진 필드열에서 조건에 맞는 숫자를 포함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전체 db에서요, 내가 정해진 세 번째, 네 번째 필드열에서요, 조건식에 이 식이 맞다면 그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dCount A는요, 모든 다 똑같아요. db 베이스에 정해진 필드열에서 조건에 맞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dsum은요, db 배열의 필드열에서 정해진 필드열에서 조건의 배열에 맞는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daverage는요,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요. 미니멈은 최소값, 맥시멈은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입니다. 이어는 연도를 구하는 거고요. month는 월을 구하는 거고요. day는 날짜를 구하는 거예요. 모두 괄호 안에 따옴표를 넣고 날짜를 집어 넣어줘야 돼요. 반드시 따옴표 속에 날짜를 입력해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days요, 날짜의 개수라는 뜻이잖아요. 함수는 종료일과 시작일로 파라미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구합니다. today는 오늘 날짜를 알려주고요. now는 현재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두 함수 모두 인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함수는 날짜 타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하고요, 괄호 열고 2015,2,25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2015년 5월 25일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트하고 1900,1,1 이렇게 입력을 하면 1900년 1월 1일 이렇게 날짜 타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트 함수는 날짜와 개월수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는 주어진 날짜에다가 n 개월을 더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결과를 숫자 형식의 날짜로 알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트 2012년 1월 1일 하고요. -5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2012년 1월 1일에 5개월을 빼서, 즉 -5개월을 해서요, 그 결과에 해당하는 날짜 2011년 8월 11일을 반환하는데, 그 반환 결과는요, 이렇게 일반 숫자 형식처럼 보여요. 40754 이렇게 일반 숫자 형식으로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months요. end of month입니다. 그 달의 마지막 날짜 이런 뜻이에요. 함수의 구성은 날짜와 개월수로 표시가 되고요. 날짜에다가 경과 개월수를 더해서 그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짜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3월 20일에다가 컴마 2 이렇게 해서 end of month를 구성하면요. 3월 20일에 두 달을 더해서 5월 20일이 1차가 되고요. 그 달의 마지막 날짜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5월 31일이 결과값으로 반환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div/0은요, 0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0으로 나눈 경우 발생하는 에러 div/0이고요. null은 뭔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차점을 참조 영역으로 지정했어요. 그 영역이 비어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 바로 null이 나타나고요. value는 값이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한 경우 바로 value 에러가 납니다. ref는 레퍼런스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레퍼런스라는 게 바로 참조 값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셀을 참조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셀을 지시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레프 에러고요. 순환 참조는요, 계산할 때 본인 셀을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2를 계산하는데 D2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런 게 바로 순환 참조입니다. name은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식을 할 때 인수나 피연사를 잘못했을 때, 혹은 뭐 콜론을 생략시켰을 때 흔히 나타나고요. 혹은 글자를 잘못 쳤을 때 $F5를 쳐야 되는데 달러 대신에 한글이 들어가서 니은 F5를 쳤다. 이럴 때도 흔히 나타나는 에러, 바로 네임 에러입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